의학 용어 해석. 의학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언어학적 기법으로 의학 용어의 기본 구조와 구성 요소를 해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의학 용어가 친숙해져 한눈에 용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해부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차례차례 해부하시면서 용어의 구성 요소와 친숙해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해부할 단계는 전미사, 단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전 시간 설명드린 기차 모형을 기억하시죠? 기차의 꼬리칸인 전미사인 용어의 마지막 부분부터 해석해보세요. 마지막 부분인 전미사를 먼저 분석한다는 의미는 전미사를 통해 의학 용어가 어떤 절차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증상의 일부를 표현하는지, 혹은 질병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용어가 내포하는 형식을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전미사의 역할 중 전미사가 품사를 규정한다고 설명드렸죠? 전미사를 통해 의학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전미사를 통해 용어의 형식을 파악하신 후, 이후 두 번째로 해석하실 용어의 요소는 기차의 첫 칸인 접두사입니다. 단어의 첫 부분인 머리 부분을 해석합니다. 만일 접두사를 취하지 않은 의학 용어인 경우 첫 번째로 꼬리 부분인 전미사를 해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단어의 중간 부분인 어근을 해석해 주세요. 접두사를 취하는 의학 용어인 경우 첫 번째로 전미사, 두 번째는 접두사, 그리고 어근을 해석해 보세요. 의학 용어를 절차별로 해석하도록 안내해드리는 이유는 왕초보인 여러분이 접두사, 전미사를 반복적으로 접하며 흔히 사용되는 접두사, 전미사용법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지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접두사와 전미사를 해석하신 후 신체 기관인 어근만 알게 되시면 용어의 명확한 뜻을 유추할 수 있게 돼 암기 학습의 효율성이 가미되기 때문입니다. 접두사와 전미사를 구분하시도록 안내해드리는 것이기에 초보에서 탈피하시면 해석하는 순서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샘플을 통해 의학 용어를 절차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pericardium, pericardium, 페리카디움이 어떤 구성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지 해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장막이라는 뜻인데 접두사인 페리는 어디 주위에 어라운드라는 뜻입니다. 접두사가 크기나 위치나 방향 등을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어라운드, 어디 주위, 즉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근, 카디오는 심장, 하트를 의미합니다. 어근은 우리 신체 부위를 나타냅니다. 어근을 통해 신체 부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미사, 전미사는 품사를 규정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전미사를 통해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분간할 수 있는데 UM은 단수명사로 신체 부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해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부 분석할 기본 요소는 전미사 의학 용어 끝이 UM으로 끝나는 경우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단수명사로 숫자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신체 기관 중 하나만 존재하는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미사를 해부 분석하셨으면 두 번째 단계는 접두사를 해부 분석하는데 페리는 어라운드, 어디에, 어디 주위에. 전미사는 단수명사. 아직 어근을 모르지만 전미사와 접두사만으로도 이 용어가 신체 기관의 어느 부위에 어느 한 파트를 지칭하는 명사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어근, 카디오는 하트, 심장의 뜻, 즉 심장 주위에 있는 신체 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리카디움은 심장막입니다. 심장막, pericardium, pericardium, 이제 두 번째 단어, pericardial, pericardial, 접두사 페리, 그리고 어근 카디오. 이전 단어에서 이미 그 뜻을 확인했고 이제 전미사 AL의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AL로 끝나는 전미사는 형용사형으로 무엇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페리카디얼은 심장 주위에라는 뜻으로 심장막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의 용어, 전미사 액토미. 이 용어는 의학 용어의 개요에서 이미 설명드린 용어죠. 액토미, 액시전, 절제술, 즉 절제수술, 테이크 아웃 리무브, 도려낸다는 의미죠. 그래서 pericardial, 심장막 절제술이 됩니다. electrocardiogram, electrocardiogram,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이 용어를 해부하는 방법은
이전 시간 의학용어 개요에서 뇌파 검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약어인 EEG로 불리는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을 해부하는 방법을 적용해 약어로 ECG 혹은 EKG로 불리는 심전도 검사인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근인 일렉트로 그리고 전미사그램의 뜻은 뇌파 검사를 해석할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에서 어근, 세팔로는 뇌를 뜻하죠.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에서는 뇌를 의미하는 세팔로 대신 심장을 의미하는 카디오만 해석하시면 용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은 심장의 정기적 활동 상태를 그래프상에 나타내는 심전도 검사를 뜻합니다. 이런 연유로 의학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의학 용어의 구성 요소인 접두사, 어근, 전미사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용어의 기본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면 새롭게 접하는 용어를 좀 더 쉽게 해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의학 용어 길라잡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은 어근, 일렉트로, 그리고 또 다른 어근, 카디오, 어근 두 개가 결합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미사그램, 즉 두 개의 어근과 하나의 전미사가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일렉트로는 일렉트리시티, 전기의 뜻이고 카디오는 심장, 하트를 뜻하죠. 여기에 전미사그램, 그램은 레코드, 기록하다의 뜻,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은 두 개의 어근과 하나의 전미사로 이루어졌고 연결 모음이 두 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 연결 모음은 어근과 어근 사이, 즉 일렉트로와 카디오 사이, 그리고 두 번째 연결 모음은 두 번째 어근과 전미사 사이, 즉 카디오와 그램 사이의 연결 모음을 취합니다. 이렇게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 용어는 보통 단어가 길고 발음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복합어를 풀텀보다는 약어로 사용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electroencephalogram, EEG, electrocardiogram, EKG, ECG, EEG, EKG와 같이 약어로 통용됩니다. 이제 좀 더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dermatitis, dermatitis, 더마토, 스킨, 피부를 의미하는 어근과 ITIS, 염증의 전미사가 만나 더마타이티스라는 단어를 형성하였는데 더마토와 ITIS, 어근과 전미사가 만났을 때 전미사가 ITIS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연결 모음 O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더마토아이티스로 발음하지 않고 더마타이티스로 발음됩니다. 반면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연결 모음 O의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결 모음 O로 어근과 전미사 사이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더마타이티스처럼 어근 플러스 전미사인 경우 해석하는 방법도 전미사를 먼저 해석해주고 다음에 어근을 해석해주면 이해가 쉬워지죠. 전미사 ITIS, 염증이라고 이해한 뒤 신체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는지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어근을 전미사에 이어 해석하시면 됩니다. gastroenteric, gastroenteric, 가스트로엔테릭, 이 단어는 두 개의 어근과 하나의 전미사로 구성된 용어입니다. 가스트로는 스토막, 위라는 의미의 어근으로 여기에 또 다른 어근, 엔테로, 인텐스틴, 장이 더해지고 전미사 IC가 결합되었는데 IC는 무엇에라는 의미의 형용사형 전미사입니다. 엔테릭은 장애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 모음, 두 개 이상의 어근이 만났을 때, 즉 어근과 어근 사이의 만남을 이어주는 연결 모음은 두 번째 어근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이 연결 모음이 생략 불가능하죠.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는 반드시 연결 모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근과 전미사의 관계에서는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연결 모음 O가 생략되죠. 그래서 가스트로, 엔테로 사이에 연결 모음 O는 생략 불가능하고 엔테로와 IC 사이에는 O가 생략이 돼서 이 단어에서는 연결 모음 하나가 존재합니다. gastroenteric, gastroenteric, 위화장애, 가스트로엔테릭은 위장애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용어도 확인해 볼까요? hematology, hematology, 헤마톨로지, 어근의 전미사 로지, 로지는 학문을 뜻하는 명사형 전미사로 헤마톨로지는
혈액을 연구하는 학문인 혈액학을 뜻합니다. 헤마토와 로지, 어근과 전미사가 만났을 때 이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 위한 결합 모음은 전미사 로지가 자음 L로 시작되어 생략 불가능하죠. Hematology. 연결 모음 O가 사용되었습니다. 헤마톨로지, 혈액학. 의학 용어의 구성. 의학 용어의 기본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용어를 형성하는지 그 구성 형식을 종류별, 단계별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형식으로는 어근과 전미사의 결합, Arthritis. Arthritis. Arthro. 조인트, 관절을 뜻하는 어근과 ITIS,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나타내는 전미사의 결합으로 Arthritis. 관절염이 됩니다. 두 번째 예는 Neuralgia. Neuralgia. 뉴로, 신경을 뜻하는 어근과 알지아, 통증의 전미사가 결합해 Neuralgia. 뉴랄지아, 신경통이 됐습니다. 하나의 어근과 하나의 전미사가 결합해 용어를 형성하는 예입니다. 잠깐, 이쯤에서 의학 용어 어원풀이를 해볼까요? 노스텔지어의 유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노스텔지어, 집으로 돌아간다. 귀향의 뜻을 담은 이 단어는 오늘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죠. 고국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병적인 갈망으로 공포스러운 환자의 마음과 고통을 심리적 질병으로 간주하여 심한 향수병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 노스텔지어. 이 용어의 유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 당시 스위스 의대생이었던 요하네스 호퍼의 논문에서 노스텔지어가 유래되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은 전쟁이 빈번히 발발하였습니다. 당시 전쟁터의 병사들에게 노스텔지어가 만연했던 시대상에서 기인된 단어로 노스텔지어를 해부 분석해보면 어근, 노스토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전쟁 등에서 집으로 귀환한다, 귀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미사 알지어는 그리스어로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근 노스토스와 전미사 알지아, 통증이 결합한 용어죠. 통증을 의미하는 전미사 알지아를 노스텔지어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쉽게 잊어버리진 않겠죠. 의학 용어가 만들어진 유래와 그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들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단순히 용어를 암기하기보다는 용어가 생성된 배경을 이해하시면 무조건 암기에서 벗어나 의학 용어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연상학습법을 통해 의학 용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성 형식은 하나 이상의 어근, 두 개의 어근과 전미사의 조합으로 용어를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로는 Cholecy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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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어근은 콜러, 담즙, 영어로는 바위를 의미하는 어근과 두 번째 어근 시스트, 시스트는 영어로 색, 낭,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시스트가 신체 기관의 일부를 지칭하는 이유는 그 모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림처럼 방광의 모양이 속이 비어있는 주머니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광을 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로 전미사 액톰이 절제술을 의미하죠. 담낭의 콜러시스트, 절제술의 액톰이, 그래서 담낭 절제술. 이제 다른 예로 넘어가 볼까요? Cardiomy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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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병. 첫 번째 어근 카디오는 심장, 두 번째 어근 마이오, 근육, 영어로 머슬, 그리고 전미사 패스는 질병의 명사형으로 심장 근육의 질환이란 의미의 심근병이 됩니다. 두 개의 어근과 하나의 전미사로 결합된 의학 용어의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의학 용어를 쉽게 학습하기 위해 새로운 의학 용어를 접하실 때 구성 형식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분석하여 그 뜻을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제 세 번째 의학 용어의 구성. 접두사와 하나의 어근, 그리고 전미사가 결합된 형식입니다. 접두사 혹은 전미사로 구성된 의학 용어. 그 첫 번째 예는 Hypoglyc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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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포는 낮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글라이코, 당을 의미하는 어근에
전미사 에미아의 결합. 에미아는 혈액증, 혈액의 증상을 의미하는 명사형 전미사가 결합되어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할 사항은 전미사 에미아, 혈증, 혈액의 증상, 혈액의 증상이란 의미에는 이미 혈액이라는 어근, 단어의 근간을 내포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전미사는 어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어근 뒤에 와서 어근을 수식한다고 했는데 에미아가 이미 블러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별도로 어근을 취하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의 구성 형식에 예외가 되는 케이스로 추후 어근을 취하지 않는 전미사를 전미사 용법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미사 에미아가 나오면 어근이 생략된다고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예. endocardium, endocardium, 엔도카디움. 우선 전미사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미사, 단수 명사죠. 우리 신체 중 하나만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어근, 카디오는 심장이죠. 이제 어근과 전미사를 결합해보면 카디움, 전미사 음이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디움은 심장의 뜻이 되고 접두사를 확인해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확인해보죠. 접두사는 접두사, 엔도는 어디의 내부에, 영어로는 within, 엔도카디움은 카디움의 내부에, 카디움의 안에라는 뜻으로 카디움이 심장이니 심장 내부에 있는 신체 기관을 지칭하겠죠. 전미사가 단수명사이니 우리 몸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기관이겠죠. 엔도카디움은 심장 내막, 심내막을 의미합니다. 의학 용어를 접두사 혹은 전미사 순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방금처럼 전미사와 어근을 먼저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접두사를 해석함으로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처럼 의학 용어 초보자 입장에서는 구성 요소를 해부 분석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용어의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의학 용어를 학습하면서 접두사와 전미사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접두사와 전미사만 모두 익히게 되면 각 신체 기관을 지칭하는 어근은 신체 기관별 해부학 용어를 학습하시면서 해부학적 위치와 더불어 좀 더 쉽게 나만의 용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polyarthritis, polyarthritis, 폴리아스라이티스. 이 용어를 분석해 볼까요? 먼저 전미사 ITIS. 이제 모두 아시죠? 염증이라는 것. 그러면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어근을 확인해 보죠. 어근 아스로 관절. 영어로는 조인트죠. 아스로는 관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arthritis, 아스라이티스, 어근과 전미사를 분석하면 관절의 염증, 관절염을 의미합니다. 이제 크기, 위치, 양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분석해보죠. 접두사 폴리는 많다. 영어로는 many, much의 뜻. 그렇다면 관절염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이 의미는 그렇죠. 신체 여러 부위에 걸쳐 관절염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olyarthritis, 폴리아스라이티스는 다발 관절염이 됩니다. 여러분, 용어의 몇 가지 예를 확인해보니 의학 용어 해석하는 법, 그렇게까지 어렵지만은 않죠. 여기까지 구성 형식에 따른 의학 용어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